계란, 그냥 드시면 반쪽입니다. 이것과 함께 먹으면 치매 위험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혹시 계란 드셨나요?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삶은 계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계란. 매일 먹는 이 흔한 식재료가 사실은 엄청난 보물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계란을 그냥 드시고 계시다면 영양의 절반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가 2배, 3배로 높아지는 최고의 식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심지어 마트에서 어떤 계란을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영양소가 유지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 한 개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 복합체,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룰 콜린이라는 성분까지 들어있습니다. 계란 한 개의 단백질 함량은 약 6g인데 이는 우리 몸에서 완벽하게 활용될 수 있는 최상급 단백질입니다. 계란 단백질의 생물학적 가치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란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구성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데도 좋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좋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노년층에게는 계란이 정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여기서 콜린, 이 성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콜린은 우리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콜린은 우리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인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바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물질입니다. 치매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상태죠.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 상당수가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만큼 아세틸콜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콜린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콜린은 간 건강에도 중요한데요.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돕습니다. 임산부에게도 콜린은 매우 중요해서 태아의 뇌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콜린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이 언어 기억력 테스트와 시각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특히 중년 이후에 콜린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노년기의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90%가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권장량이 성인 남성 기준 약 550mg, 여성은 425mg인데 대부분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계란을 잘 먹지 않는 사람들은 콜린 결핍 위험이 더 높습니다. 콜린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계란이 중요한 겁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147mg의 콜린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계란 2-3개만 먹어도 콜린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죠. 게다가 계란의 콜린은 흡수율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노른자에 콜린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노른자를 꼭 드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흰자만 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신 연구들을 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란만 먹는다고 해서 치매 예방 효과가 최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계란의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특정 식품들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영양학에서는 이걸 식품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그 황금 조합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최고의 조합은 계란과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들도 다 포함됩니다. 왜 이 조합이 좋을까요? 바로 엽산 때문입니다. 녹색 채소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엽산과 계란의 콜린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엽산과 콜린은 우리 몸에서 메틸화라는 과정을 돕습니다. 메틸화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겁니다. 이 메틸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체내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죠. 또한 호모시스테인은 직접적으로 신경독성 물질로 작용해서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게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엽산과 콜린을 함께 섭취하면 이 호모시스테인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1대1로 싸우는 것보다 팀을 이뤄서 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처럼요. 엽산과 콜린은 비타민 B12와 함께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이라는 안전한 아미노산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혈관도 건강해지고 뇌도 보호받습니다. 브로콜리 한 컵에는 약 104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400마이크로그램이니까 브로콜리 한 컵으로 약 4분의 1을 채울 수 있죠. 계란 2개와 브로콜리 한 컵을 함께 먹으면 뇌 건강을 지키는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품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다행히 계란에도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요. 브로콜리에는 엽산뿐만 아니라 다른 뇌 건강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게 뇌의 스핑고지질 대사에 관여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설포라판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럼 어떻게 조리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계란과 함께 볶는 겁니다.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살짝 볶다가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계란을 풀어서 스크램블처럼 만들어 드세요. 소금간만 살짝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아침 식사로 딱 좋죠. 여기에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을 곁들이면 탄수화물까지 보충되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브로콜리 오믈렛을 만드는 겁니다. 브로콜리를 작게 썰어서 계란물에 섞고 거기에 치즈를 조금 넣어서 오믈렛을 만들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영양 만점 요리가 됩니다. 치즈에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서 호모시스테인 분해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가열하면 엽산이 파괴됩니다. 엽산은 열에 약한 수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치거나 볶아야 합니다. 색깔이 선명한 녹색을 유지할 정도로만 익히세요. 그래야 엽산도 지키고 식감도 좋고 설포라판도 최대한 보존됩니다.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는 것도 좋지 않아요.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녹아나가거든요. 브로콜리를 고를 때도 팁이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단단하고 진한 녹색을 띠는 걸 고르세요. 노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거나 꽃봉오리가 벌어진 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줄기 부분이 마르지 않고 촉촉한 것이 좋아요. 브로콜리는 구입 후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고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세요. 시금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시금치에는 브로콜리보다 더 많은 엽산이 들어있어요. 시금치 한 컵에는 약 263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하루 권장량의 3분의 2네요. 시금치 계란 볶음도 정말 맛있죠.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물기를 짜고 계란과 함께 볶으면 됩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한식 반찬으로 딱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계란과 연어입니다. 연어뿐만 아니라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도 다 좋습니다. 이 조합이 왜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가 풍부합니다. 이 DHA는 우리 뇌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 뇌의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DHA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뇌세포막이 유연해야 신경 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거든요. 또한 DHA는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EPA는 혈류를 개선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서 뇌졸중 위험을 낮춥니다. 뇌졸중은 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이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DHA와 계란의 콜린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콜린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고 DHA는 신경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둘이 함께 작용하면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인지 기능 저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와 콜린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훨씬 컸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오메가3와 콜린을 함께 섭취한 노인들이 6개월 후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20% 이상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조합이 해마의 크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이 해마가 위축되거든요. 연어와 계란을 어떻게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연어 스크램블 에그입니다. 만들기도 정말 간단해요. 훈제 연어를 작게 찢어서 풀어놓은 계란에 섞고 프라이팬에 버터나 올리브유를 두르고 부드럽게 익히면 됩니다. 여기에 파슬리나 딜 같은 허브를 조금 넣으면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요리가 완성됩니다. 크림치즈를 조금 넣어도 맛있어요. 아니면 더 간단하게 구운 연어 위에 반숙 계란 후라이를 올려서 먹어도 좋습니다. 노른자가 흐르는 반숙 계란의 고소함과 연어의 풍미가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여기에 통곡물 빵 한 조각을 곁들이면 완벽한 브런치가 됩니다. 아보카도를 슬라이스해서 함께 올리면 금상첨화죠.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3가지 식품을 한 번에 먹는 셈이니까요. 생연어를 구입할 수 있다면 연어 스테이크와 계란 후라이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연어는 껍질 쪽을 먼저 구워서 바삭하게 만들고 살 쪽은 미디엄 정도로만 익히세요. 너무 익히면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될 수 있습니다. 연어를 구울 때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도 줄어들고 비타민C도 보충할 수 있어요. 등푸른 생선을 먹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약 100g 정도의 등푸른 생선을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계란은 매일 먹고 생선은 일주일에 2~3번 먹으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고등어에는 연어 못지않게 오메가3가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자주 먹을 수 있죠. 고등어 조림과 계란찜을 함께 먹거나 고등어구이와 계란말이를 함께 먹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단에서도 생선과 계란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사실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조합이었던 겁니다. 정어리 통조림도 좋은 선택입니다.
정어리 통조림은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정어리를 으깨서 계란물에 섞어서 오믈렛을 만들거나 정어리 통조림을 올린 토스트 위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 먹어도 좋습니다. 정어리에도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세 번째 조합은 계란과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아보카도 많이 드시죠?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의 보고입니다. 특히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지방이 계란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계란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없으면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어 버려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이 비타민들의 흡수를 두세 배 높여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추가했을 때 카로티노이드 흡수가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비타민 A의 전구체거든요. 또한 아보카도에는 루테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루테인은 눈 건강에도 좋지만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루테인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이 인지 기능이 더 좋고 뇌의 신경처리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루테인은 뇌에 축적되어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도 루테인이 들어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루테인은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아서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보다 흡수율이 좋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란과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루테인을 더블로 섭취하는 셈이죠. 게다가 아보카도의 지방이 계란 노른자의 루테인 흡수도 돕습니다. 정말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뇌세포는 특히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비타민 E가 이를 막아줍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비타민 E가 들어있어요. 아보카도와 계란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아보카도 토스트에 계란을 얹는 겁니다. 통곡물 빵을 토스트하고 으깬 아보카도를 발라요. 여기에 소금, 후추, 레몬즙을 살짝 뿌리고 그 위에 반숙 계란이나 스크램블 에그를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 조각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영양도 정말 풍부합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몇 개를 곁들이면 색감도 예쁘고 리코펜까지 섭취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아보카도 바늘 가운데 씨를 빼고 그 구멍에 계란을 깨뜨려 넣어서 오븐에 굽는 겁니다. 베이크드 아보카도 에그라고 하는데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정말 좋아요. 180도 오븐에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계란 흰자가 익고 노른자는 반숙 정도 되도록 시간을 조절하세요. 위에 파마산 치즈를 살짝 뿌려서 구우면 더 맛있습니다.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잘 익은 겁니다. 너무 딱딱하면 아직 덜 익은 거고 너무 무르면 과숙한 겁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는 실온에 두면 익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두면 더 빨리 익어요. 바나나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숙성을 촉진하거든요. 네 번째 조합은 계란과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계란 볶음 많이 드셔보셨죠? 중국 요리로 유명한데 사실 이게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조합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리코펜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특히 뇌세포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리코펜은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 모든 카로티노이드 중에서 항산화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 리코펜은 혈뇌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직접 도달할 수 있어요. 뇌에 도달한 리코펜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며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리코펜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리코펜도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계란의 지방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계란과 함께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토마토를 가열하면 리코펜이 더 많이 방출됩니다.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 리코펜이 더 많아요. 그래서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페이스트에는 생토마토보다 훨씬 더 많은 리코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를 사용한 요리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토마토 소스 파스타에 계란을 곁들이거나 토마토 수프와 계란 샌드위치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토마토 계란 볶음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깍둑 썰기해서 기름에 볶다가 토마토가 물러지면 풀어놓은 계란을 부어서 함께 볶으면 됩니다. 설탕을 살짝 넣으면 토마토의 신맛이 부드러워지고 맛이 더 좋아집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밥이랑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 향도 좋아집니다. 토마토 계란 볶음을 만들 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 계란을 먼저 살짝 익혀서 덜어내고 토마토를 볶다가 마지막에 계란을 다시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이 너무 딱딱하게 익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요리사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계란은 센 불에서 빨리 익혀야 부드럽고 토마토는 중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리코펜이 잘 방출됩니다. 토마토를 고를 때는 색깔이 진한 빨간색인 것을 고르세요. 리코펜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도 좋은 선택인데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리코펜 함량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토마토는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맛과 향이 떨어져요. 5번째 조합은 계란과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뿐만 아니라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도 다 좋습니다. 검은깨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 같은 항산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계란의 콜린과 함께 작용하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특히 검은깨는 한방에서 예로부터 뇌를 튼튼하게 한다고 알려진 식품입니다. 검은깨에는 세사민과 세사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돕습니다. 또한 검은깨의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검은깨 한 스푼에는 약 88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견과류는 뇌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호두는 모양부터가 뇌를 닮았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많고 땅콩에는 나이아신과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이 모두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검은깨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란말이를 만들 때 검은깨를 듬뿍 넣는 겁니다. 계란을 풀 때 검은깨 가루나 통깨를 섞어서 말이를 만들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아니면 삶은 계란에 검은깨 소금을 뿌려 먹어도 좋아요. 간식으로 먹기에 딱 좋죠. 검은깨를 볶아서 소금과 섞으면 검은깨 소금이 됩니다. 견과류와 계란을 함께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요리와 함께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삶은 계란과 견과류를 함께 토핑으로 올려서 먹으면 됩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세요.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건강에 좋지만 그래도 지방은 지방이니까 과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 중 하나입니다. 호두 한 줌에는 약 2.5g의 알파리놀렌산이 들어있어요. 이건 식물성 오메가3인데 우리 몸에서 일부가 DHA와 EPA로 전환됩니다. 전환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동물성 오메가3와 식물성 오메가3을 모두 섭취하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5가지 식품을 알아봤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토마토, 그리고 검은깨와 견과류였죠. 이 조합들을 기억하시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꺼번에 다 실천하기 어렵다면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오늘은 브로콜리와 계란, 내일은 연어와 계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은 조합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계란과 설탕입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많이 넣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설탕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뇌에 악영향을 줍니다. 혈당 변동이 심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반복되면 뇌혈관이 손상됩니다. 또한 설탕은 염증을 유발하는데 만성염증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뇌에 쌓이면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란 요리를 할 때는 설탕 대신 천연 조미료나 허브로 맛을 내세요. 약간의 단맛이 필요하다면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단맛 없이 먹는 겁니다. 계란 자체의 고소한 맛을 즐기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계란과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과 계란을 함께 먹는 건 사실 서양식 아침 식사의 정석이죠. 하지만 이 조합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고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도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심혈관 건강을 해치고 치매 위험도 높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매일 가공육 50g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해요. 또한 가공육의 과다한 염분은 혈압을 높이고 뇌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고혈압은 혈관성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드실 때는 가공육 대신 앞서 말씀드린 신선한 채소나 생선,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면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것들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이니까 훨씬 건강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조리 방법입니다. 계란을 너무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산화콜레스테롤이 생성됩니다. 산화콜레스테롤은 혈관 건강에 해롭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계란은 가능하면 저온에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수란이나 반숙 계란입니다. 노른자가 살짝 익은 정도가 영양소 파괴도 적고 소화 흡수도 잘 됩니다. 완숙 계란도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오래 삶으면 노른자 표면이 회색으로 변하죠. 그건 철분이 황과 반응한 건데 그 정도로 익히면 영양소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때는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서 예열로 익히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7분에서 9분 정도면 완숙이 되고 6분 정도면 반숙이 됩니다. 계란 후라이를 할 때는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센 불보다는 중불이나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좋습니다. 기름도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아보카도유처럼 산화에 강한 기름을 쓰세요. 버터도 좋지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버터는 발연점이 낮거든요.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껍질째 돌리면 폭발할 수 있어요. 계란을 깨서 용기에 담고 노른자에 포크로 구멍을 몇 개 뚫은 다음 돌리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이제 실전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는 최강의 치매 예방 한 끼 식사입니다. 이름하여 브레인 부스팅 볶음밥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연어 한 토막을 준비하세요. 연어를 작은 크기로 깍둑 썰기합니다. 브로콜리도 한 컵 정도 준비해서 작게 송송 썰어주세요. 계란은 2개를 풀어서 준비하고요. 여기에 검은 깨 1스푼도 준비합니다. 방울토마토 5, 6개를 반으로 잘라 준비하고 아보카도 반 개도 깍둑 썰기해서 준비합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먼저 연어를 살짝 볶습니다. 연어가 반쯤 익으면 브로콜리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채소가 살짝 숨이 죽으면 밥을 넣습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쓰면 더 좋아요. 통곡물에는 비타민 B 복합체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밥을 넣고 잘 볶다가 가운데를 비우고 그 자리에 계란을 부어줍니다. 계란이 반쯤 익으면 밥과 함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간은 소금과 후추로만 간단하게 하고 검은 깨를 뿌려줍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와 아보카도를 넣고 살짝만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아보카도는 너무 오래 볶으면 흐물흐물해지니까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데우는 정도로 하세요. 이 한 그릇에 콜린, 오메가3 엽산, 리코펜, 비타민 E, 셀레늄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완벽한 브레인 푸드 아닌가요? 이 볶음밥은 아침에 만들어서 점심 도시락으로 싸가도 좋고 저녁 식사로 먹어도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동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간편식이면서도 영양은 최고입니다. 여기에 김치나 된장국을 곁들이면 한식 스타일의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계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다른 식품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큽니다.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먹으면 엽산과 콜린의 조합으로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요.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먹으면 오메가3와 콜린이 만나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아보카도와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토마토와 먹으면 리코펜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검은 깨나 견과류와 먹으면 비타민 E와 셀레늄으로 뇌 노화를 방지할 수 있죠. 이 5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도 기억하세요. 설탕을 과다하게 넣지 말고 가공육과의 조합은 피하고 조리할 때는 저온에서 부드럽게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계란은 하루에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전에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좋다고 했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계란 2~3개를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015년에 미국 식생활 지침에서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을 없앴어요. 그만큼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오히려 계란의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니까 매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있지만 동시에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레시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맞습니다. 물론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을 고를 때도 팁이 있습니다. 신선한 계란은 껍질이 깨끗하고 거칠어요.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면 오래된 겁니다. 계란을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으면 신선한 거고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면 오래된 겁니다.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하고 뜨면 오래된 겁니다. 계란 보관도 중요합니다. 계란은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세요. 문을 여닫을 때 온도 변화가 심하거든요. 뾰족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보관하면 노른자가 중앙에 위치해서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계란은 구입 후 3주에서 4주 안에 먹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식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식단이 치매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회적 활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잠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야 합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거든요.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척 수액이 뇌를 씻어내듯이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도 적절히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독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으면 해마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뇌 건강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도 좋은 방법이에요. 독서, 퍼즐, 악기 연주 같은 정신적 활동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면 인지 예비력이 높아져서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평생 학습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란, 이제 그냥 드시지 마시고 오늘 배운 식품들과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 연어, 아보카도, 토마토, 검은깨.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죠? 처음에는 하나씩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법과 두뇌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